이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리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살해하고 공격하고 또 깡패도 나타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살인사건, 마약사건, 도박사건, 강간사건도 많았대요. 네. 프라이빗 디텍티브라고 하는데 네. 일시적 형사로 투입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안녕하세요. 모두의 탐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영화 속 탐정을 탐구하는 시간, 탐입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이거 굉장히 준비 많이 했어요.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그쵸? 아, 맞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셨는데요. 힘들어요. 저도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준비한 노래가 있죠. 네. 음악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과 함께 음악 감상을 잠시 해봤는데요.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컨트리 노래 듣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교수님 이거 어떤 음악인가요? 아주 유명한 락밴드 그룹에서 만든 노래인데 네네. 이 노래의 제목을 오늘 주제인 영화의 제목으로 따온 거예요. 이 노래랑은 조금 걸맞지 않게 무서운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소절만 잠깐 들어도 바로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요. 탐정이 되고 싶다면 꼭 봐야 하는 영화, 염건영쌤의 강력 추천 영화입니다. 과연 어떤 영화일지 함께 보시죠. 저도 정말 이 영화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흥미진진하게 봤던 영화 중 하나입니다. 사실 네. 추리극이라고 하면은 네. 사건이 딱 던져지고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이 영화는 정말 특이하게도 칼런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답을 다 알려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신선했던 영화인데 교수님께서는 저랑 다르게 또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탐정이 직업으로 나오는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이브스 아웃을 강력 추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 어릴 적 얘기인데 네. 옛날 고전 영화 있잖아요. 명화극장이나 그게 뭐죠? 토요일 날 영화 네. 나오는 게 저희 때 많았는데 네. 그때 보면 이제 추리물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흑백 영화긴 한데 아가사 크리스티나 셜록 홈즈식 아, 영화로 셜록 홈즈, 만든 네.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네. 탐정물이 실종이 됐어요. 90년대부터 할리우드 액션 영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SF 영화나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물이 나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추리물이 사라진 거죠. 실종이 됐다가 네. 20년 전후에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탐정이 등장하는 추리물의 중흥을 알려준 작품이거든요. 상당히 네. 흥행도 했고 2편, 3편이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네. 4편도 제작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탐정이 나오고 추리를 하는 추리물의 재부활을 알린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이 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 배경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탐정학 수업하실 때 이 영화 외에도 뭐 추천하시는 뭐 대중 영화라든지 아니면 문학 작품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고전적인 탐정의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셜록 홈즈 시리즈 최근에는 드라마 시리즈도 네네. 개봉해서 데이비드 컴버비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흥행을 재밌게 했는데 봤어요. 과거의 탐정의 역할을 보려면 일단 고전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명탐정 코난이나 이건 좀 제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네, 재밌긴 한데 실제하고 떨어지니까. 그쵸. 다만 이제 형사 콜럼보라고 아실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형사 콜럼보가 사실은 경찰관이 아니고 탐정 콜럼보였거든요. 제시카의 추리극장이라고 네. 이것도 저 어릴 적에 나왔던 되게 유명한 시리즈였는데 네. 거기도 사실은 이제 탐정물이거든요. 그 당시부터 이제 탐정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걸 좀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미국 탐정 같은 경우도 네. 복잡한 내용들, 산업 스파이나 해킹 내용 이런 것들 군사 정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영화물들은 많이 안 나와요. 하지만 나이브스 아웃은 그걸 좀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셜록 홈즈 사실 가장 대중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셜록 홈즈 얘기를 들어보면 시대 배경이 19세기라고 해요. 네. 19세기 당시 탐정들의 역할과 사회적 위치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과 또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첫째로 19세기 탐정은 지금의 형사로 보시면 돼요. 세금 나가는 경찰을 많이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근데 원래는 이제 런던, 파리, 스페인의 마드리드 이런 데가 전부 다 1, 20만 사이즈의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 갑자기 막 공업지대 생기면서
200만, 300만 명이 오니 심지어 런던 같은 경우는 400만까지 모였대요.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갑자기 인구가 확 증가했네요. 네, 근데 이전에는 사람이 빽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들어하잖아요. 그쵸. 중재도 되는데 이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리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살해하고 공격하고 또 깡패도 나타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살인 사건, 마약 사건, 도박 사건, 강간 사건도 많았대요. 네. 이런 경우를 조사할 수 있는 경찰은 없었거든요. 과학적으로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네. 그 지역의 사람들 전부 다 쏙쏙들이 아는 전문가들이 있겠죠. 오지랖 넓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부 스카우트 해갖고 프라이빗 디텍티브라고 하는데 네. 일시적 형사로 투입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이제 19세기 탐정의 기원이었고 체포하고 네. 재판에까지 끌고 가는 권한까지도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탐정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아,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면은 영화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영화 속 주인공이죠. 탐정 브누아 블랑. 이 블랑을 보니까요. 네. 물증보다는 추리에 의존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예. 교수님은 어떻게 실력을 판단하시는지. 네. 블랑 같은 경우는 탐정으로서 자격은 모자라요. 왜요? 유 선생님도 1년 하다 보니까 거의 반 탐정 됐잖아요. 네. 사실조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이 팩트거든요. 네. 팩트는 추리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사실을 확인해야 되기 네. 때문에 물증을 확보하고 네. 요즘에는 영상 채증도 가능하죠. 촬영을 한다던가 녹음을 네, 한다던가 녹음.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블랑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시간대에 요 사람을 만났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리를 기반으로 해서 인물들을 이렇게 공략을 하잖아요. 이건 수사관 기법이에요. 수사기법이에요. 아, 네.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탐정 역할하는 걸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하지 않은 패턴이다 이렇게 아, 보여지긴 해요. 조금 다르군요. 네.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은 사실 오게티 잡아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교수님은 혹시 나이브스 아웃을 보면서 오게티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 경찰관 2명이 같이 가잖아요. 네. 근데 보조 역할만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맞아. 왜 그게 그러냐면 좀 이 당시에 했어요. 탐정은 수사도 하고 영장 네. 청구도 할 수 있고 심하면 네. 체포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살인 사건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2명의 보조 경찰이 네. 같이 수사하는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블랑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아예 빠지거나 이게 맞았어야 되는데 아, 네. 이두저도 아니면서 맞아, 블랑이라는 맞아. 탐정을 좀 빛내 보이려고 바보 네. 같은 경찰관 2명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에 요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시대 반영하기엔 좀 애매한 에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탐정의 덕목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 블랑이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 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지금 탐정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추리와 예단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네네. 추리와 예단이 뭐냐면 추리를 네. 하는 건 맞지만 네. 추리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범인일 것 같아 이런 장면들이 네. 계속 나오잖아요. 아.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네. 혼선이 오는 게 맞죠. 네. 얘가 범인 같다가 얘가 범인 같다가 이건 맞는데 실제로 만약에 중구난방식으로 다 범인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 훌륭한 조사관은 아니겠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탐정으로서 저때 중요한 거는 의뢰인이 와서 저희 남편이 바람을 펴요. 그러면 탐정 입장에서는 바람 피는 게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런 입장으로 가야지 불쌍한 부인이 와서 남편이 바람 피다고 주장을 하니 남편은 바람 피는 남자일 거야 이런 방식으로 단정을 해버리는 추리적 예단 있잖아요. 이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특히 원래 원했던 방향하고 정 반대 방향으로 네. 사건의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이건 아닐 거야 하면서 음. 자기가 조사한 결과조차도 믿지 못하는 탐정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큰 오류가 음.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보는 거나 이거 예단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 말씀 드려요. 혹시 일을 하시면서 현실에서도 브누아 블랑과 같이 추리에 의존해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탐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분들께 조언의 말씀이나 아니면 주의사항 전달하실 게 있으신가요? 최근에 네. 사이버 레카라고 해서 아, 네. 유튜브에서 유명했죠. 활동하는 네. 좀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 보면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역으로 뒤집어지거나 되치게 네, 당해서 그렇죠. 형사처벌로 가는 경우가 최근에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당사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잘못한 건 조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자, 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이익을 받는 자가 나쁘기 때문에 이 내용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양쪽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만 말 듣고 이쪽은 나쁜 사람이다 또는 이쪽은 좋은 사람이다 또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단정해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실수들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제가 탐정들을 많이 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네. 사건을 4, 5년 정도 하면 네. 자기가 되게 대단한 탐정이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본 건 다 맞고 자기가 얘기하는 건 다 옳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잘못된 낭떠러지 서 있는 입장이 네.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시 초심을 잃지 말고 이걸 냉정하게 바라보는 식견을 가진 탐정이 네. 정확한 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건을 직시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정보를 자꾸 취득을 하다 보면 네. 탐정 윤리라는 기본적인 과목이 있는데 탐정 윤리에서 1번이 뭐냐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절대 나쁜 쪽에 쓰지 말고 의뢰인의 네네. 불이익 쪽으로 쓰지 마라. 이게 1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네. 당신이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 네. 가장 중요하게 정말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세 거네요. 번째가 네.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이러는데 네.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가 3번이에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불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 가지고 네. 장난치거나 네.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탐정으로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사이버 레카 하는 유튜버 탐정들과 같이 그 정보를 노출시키거나 공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거죠. 탐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정보를 받는 순간에 얘는 맞아 하면서 예단, 미리 단정해버리는 이런 태도는 진짜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영화 속에서 주경찰 경위 그리고 부하경관 둘과 탐정이 공조를 했잖아요. 네. 이 장면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실제로도 그런 편인가요? 19세기하고 20세기 초반까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대부분 국가들이 탐정하고 공조가 기본이었습니다. 수사는 탐정이 하고요. 일반적으로 범인 잡는 거나 치안 유지하는 건 경찰이 경찰, 했거든요. 네. 탐정이 수사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당시 미국 사회 내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 탐정을 투입하는 게 일반적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건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현재 실정에서는 아직까지 탐정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업무 범위가 확정이 안 됐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도 탐정한테 의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직까지는 의뢰를 못 하고 있지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네. 탐정법이 있어서 관리하는 주에서는 이러이런 영역에서는 탐정한테 의뢰하거나 협조를 받아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게 좀 법이 좀 정리가 되면 네. 외국과 같이 서로 공조라거나 또는 경찰이 손을 못 대는 영역에서는 탐정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하는 게 네.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확대되면 확실히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 스파이 같은 거 네. 있잖아요. 이거는 경찰에 신고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 스파이로 피해 입은 기업 입장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뉴스 같은데 기사화가 될 것 같은 기사화가 느낌이에요. 되면 세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네.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우리 기술이 탈취당했다 이게 공개가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요. 네. 두 번째는 투자자가 돈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기업의 신인도가 떨어집니다. 저렇게 보안을 관리도 못하는 취약하기 업체에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뭘 하겠냐 이렇게 되거든요. 돈 구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산업기술 탈취나 산업 스파이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안 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내용도 그쵸. 모르니까. 네. 이런 데는 탐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유명한 분야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초보 탐정분들이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는 브누아 블랑이 익명으로 고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익명 고용이 아니라 탐정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네네. 네, 고용한 사람 입장에서 특히 의뢰인이 조사는 합법적인 범위에 대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네.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유출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이라기보다는 탐정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익명성으로 탐정을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아. 해석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